교사가 될 마음이 없었던 제가 교대를 들어가서 가장 겁났던 건 교육 과정을 보고 바로 미술이었습니다. 그래도 못하는 거를 피하기보단 부딪혀 이겨보려는 거에 익숙한 삶을 살았던 터라 미술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시작해서 교사가 되고도 마술, 힙합 댄스, 미술 심리치료 등을 그 무리의 사람들에게 교사가 굳이 왜 이걸 배워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며 배웠고, 배운 건 소위 힘든 아이들, 힘들어하는 아이들과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또는 제 학급 아이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수업을 준비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될 거기에 못해볼 일들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학창시절 한 100개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봇대도 신고, 화력발전소, 전선도 감고, 전기공사, 새벽시장 지문반 등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경험들 때문에 전 교사 생활이 힘들지 않았고 경직된 수업을 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전 더 나아가 경험해야 더 많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교사라면 아마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연수를 시작할 때 선생님들의 자기분석표를 저희 학급 아이들처럼 미리 작성했었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위한 도전과 수업을 다시 이해하기 위한 2개 모듈의 마지막 시간으로 연수를 시작하기 전 연수에 참석하신 선생님들의 분석표를 보며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차시를 들으시며 교사에 따라 자기 분석표에 따른 당면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의 피드백을 통해 연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교사마다 수업이 다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범쌤부터 이렇게 먼저 교사로서 나의 장점 5가지는 리액션이 많은 편이다. 제가 이제 거기다 쓴 것들 말씀드릴게요. 그 리액션이라는 게 어느 쪽 또는 누구 편에 서서 하는 리액션인지, 그래서 목적과 방향이 있는 리액션을 주로 해주시면 아이들도 그거 따라서 모방이라는 거 하죠. 그거 따라서 이렇게 리액션을 같이 해줄 거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현범쌤은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친절하다, 긍정적이다. 역시 이것도 많은 교사들이 가지면은 진짜 이득이 됐으면 이득이 되지 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장점들이라서 이거는 잘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공부를 아주 잘해 보기도 하고 아주 못해 보기도 했다도 역시 교사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사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과거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이 이렇게 되고 미래의 아이들을 한 방향의 모델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5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에 관심과 흥미가 있고 다양한 분야에 흥미를 느낀다. 자, 이 문구에서 보면 실천은 없어요. 이게 보통 교사들의 사이클링이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흥미롭다고 생각한 걸 배웠으면 꼭 진짜 시간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실천율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중에 장점으로 이렇게 올라오시기 바라고요. 2번째, 이 연수가 선생님에게 어떤 힘을 주었으면이라는 질문에 내 수업에 대한 자부심과 확고한 방향성을 갖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쓰셨어요. 근데 남의 수업을 많이 해봤자 잘한다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저런 방법은 이전 선생님한테도 배워봤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배웠는데 이거 책에도 있는데 학원 선생님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교사가 제일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늦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만의 실천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이고요. 다음, 원하는 교사가 되는데 현실적 문제, 환경적, 내면적 문제에서 잡무와 회의가 많아 수업 연구나 준비를 할 시간이 없다. 야근하거나 집에 와서도 일을 한다. 피곤, 스트레스가 점점 쌓인다. 이 상황은 어떨까요? 선생님만 그러실까요? 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길거리 다니거나 운전하면서 차에서 TV 보면서 수업을 연구하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수업에 점점 다른 분야 것들을 갖다 쓰는 게 익숙해지게 된 거였고, 그런 수업들을 보시는 분들은 그건 어디 가서 배우냐고 얘기했는데 저는 어디 가서 배운다는 말씀 못 드리잖아요. 제가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수업이나 교육의 질, 교육자로서의 길에 대하여 좀 더 전문적이고 장기적으로 알려주고 이끌어줄 사람이나 시스템이 없다. 그런 사람이, 그런 시스템이 없는데 왜 찾으시나요? 라고 써놨어요. 계속 그럴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래도 내 아이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그 해당 담임 교사일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 사람이고 그 시스템이라는 믿음으로 아이들을 통해서 자꾸 기록하고 수정하고 만드시라는 멘트를 썼어요. 애들에게 선생님이 이 국가적 풍토에 맞는 선생님의 방법으로 보여주는 형태, 즉 할 수 있는 형태의 수업들을 자꾸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욕심과 생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역시 욕심을 내지 않으려면 실천을 하셔야 돼요. 안 해보는 실천이 병행 안 된 상황에서는 절대 그 욕심을 충족시켜줄 만한 실천들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욕심을 작게 하려면 일단 실천을 해보면 아, 내가 너무 과한 욕심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원하는 수업을 하는데 현실적 문제, 아이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와 내 수업에 대한 부담, 과중한 업무로 피로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거 제가 그래서 그 사이클링 보여드렸죠. 교사, 학생, 학부모를 갖고 누구를 제일 먼저 잡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학생을. 그걸 뭘로? 수업으로. 그리고 나서 학생은 야, 니네 선생님 어떠신 분이니? 뭐 수업 되게 재밌게 하세요. 그래? 수업이 재밌어? 라는 식의 인식 전환을 통해서 선생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학부모 상담 기간이 아닌데도 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이클링을 해결하려면 일단 학생이고 그 학생에게 접근하려면 수업이어야 되고 그 수업 내에서 지식만 전달하면 절대로 데려올 수 없어요. 저희 같은 편으로. 감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을 꼭 건드려주죠. 아까 선생님 이런 거 캐치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이런 거 굉장히 캐치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나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일단 갖고 들어가면 수업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준비를 하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박영균 선생님입니다. 행복한 롤 모델이 되길 원함. 바꾸면 난 지금 현재 행복한 롤 모델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 즉 내가 현재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 첫 번째, 교사로서의 나의 장점 5가지. 검색 능력, 배우는 것을 좋아함. 두 번째, 나름 오픈 마인드. 그래서 제가 나름의 물음표를 했어요. 나름이라는 인정이 그래도 중요합니다. 왜? 이거는 좋아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픈이 아닐 수도 있다는 반대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이잖아요. 보편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나름, 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오픈 마인드야.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름이었기 때문에 오픈이 아닌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해보죠. 행복의 다양성을 인지한다. 행복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가장 컸고요. 그래서 제가 심신건강 우선이라고 써놨어요. 심신건강. 네. 아무것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하기 귀찮은 상황이에요. 심신이 이렇게 불편한데 아이들하고 수업을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교사는 체력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에 에너지 소모가 많은데 이 부분을 그냥 내 상황은 이러니까 놔버릴 거야 라고 하면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심신건강이 우선이라고 그때 체크를 해놨어요. 단편적 지식보다 흐름이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함. 지식 전달의 인정도 받아야 레벨업 가능성이 있고요. 4월, 5월부터 아이들이 이제 색다른 부분들 때문에 색다른 수업 방법을 보여줘야지만 야, 공부 방법이 훨씬 특이한데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와. 제 A4 수업 초반에 평가 아이들이 했잖아요. 50배는 더 재밌고 기존의 모든 선생님은 컴퓨터를 틀어놓고 수업을 하셨는데 컴퓨터를 끄면 되게 아이들도 안 해봤어요. 컴퓨터를 끄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선생님이 오히려 선생님만 쳐다보면서 자상하게 설명해 주니까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다. 모르는 거죠.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 전달의 인정 부분들 꼭 함께 받으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노력함. 이러면 행복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요구를 해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는데 이건 어떤 마음이냐면 상대하실 분들의 경력이 쌓아가시면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너무 많아지실 거예요. 그게 관계잖아요. 저희가 정년 퇴직하기 전까지는 아마 점점 많아지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끌려가실 거고, 그러면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 주체적인 행복을 먼저 찾는 연습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은 심신건강이 먼저였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더 자세하게 얘기 안 했던 이유가 이제 그거였어요. 수업의 달인들의 핵심이 뭐예요? 남들보다 2배 또는 10배 정도의 시간 단축이에요. 효과성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스키 안 타보신 분이 스키 잘 탔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희망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나에게서 만족할 만한 부분 찾기. 역시 이것도 실천해 보아야지만 찾을 수가 있다. 근데 이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이들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를 파악하셔야지, 아, 요건 쓸 수 있고 요건 쓸 수 없구나, 아, 요건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꼭 실천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원하는 교사가 되는데 현실적 문제. 나에 대한 파악 부족, 나의 욕구, 행복에 대한 고민 부족. 아래 성향 때문에 그렇다고 돼 있어요. 행복한 롤모델을 경험해 보지 못함. 현 사회에서 찾기 어려운 문제의 사실이고요. 내가 연수를 해서 선생님들이 정체성 또는 내 수업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게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 수업에 대한 파악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자꾸 무언가를 찾고 다니시는 거고, 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답을 찾고 계시는데, 사실은 문제도 내가 안고 있고, 문제를 안고 있으면 당연히 문제 출제자가 답을 제시해 주셔야 되듯이 내 문제니까 내 답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내 문제는 인정하고 찾으려고 하면서 그 답을 타인에게 또는 환경에서 얻으려고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선생님이 체력적인 부분들을, 심신의 이런 건강을 먼저 세우지 않는 이상 이 부분들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다음,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과 기대치를 갖고 있다. 이건 교사로서 굉장히 불리한 마인드이시고요. 이런 아이들이 현장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하고 교사로서의 생활을 조금 분리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현실에서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이러길 바래.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아직 미완성 단계의 아이들이고 성인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생활하고 교사로서의 생활과 성격을 조금 분리해 보시는 생각이 필요하실 것 같다고 제가 메모해 놨고요. 문제 발생 시 관점이 문제 해결보다 원인 찾기에 주력이 됐어요. 이건 제가 적극 환영하고 추천했다고 여기 써놨어요. 굿이라고. 교육과 수업에 있어서 내가 아닌 아이들에게 내가 보여야 된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좋은 수업과 행복한 수업은 교사가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투영을 해서 그 프리즘을 통해서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을 통해서, 아, 나 오늘 수업 잘했구나 라는 위안을 갖고 만족을 하듯이, 이거는 선생님 문제 원인 찾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시는 건 좋고, 그게 수업 자체가 아니고 교육 자체가 아니고 아이들을 통한 수업이어야 되고, 아이들을 통한 교육이어야 되고,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상처를 안 주면서 어떤 접근 방법을 나는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새로운 교육 방법일 거고, 새로운 수업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어린 3남매의 엄마, 바쁜 남편의 아내. 이건 저희 갈 때도 아직도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소통 또는 도움이 필요하실 분들이 꼭 주변에 있으시거나 만드셨으면 좋겠다고 해놨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내면화돼서 내성으로 자리 잡으면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처럼 무기력한 교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리고 4번, 원하는 수업을 하는데 현실적 문제, 체력적 한계. 이게 안 되면 다 의미 없음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뭔가 준비물을 요하는 일회성 수업을 고안. 아이들의 주인인, 아이들이 주체인 수업을 먼저 고안하셔야 된다. 준비물이 딱히 필요 없어도 돼요. 왜 제가 A4를 자꾸 제시하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이 준비물에 매달리다 보면 서핑을 하기 시작하세요. 모든 수업을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문제조차도 내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아이들 자료의 결과가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다시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더 비현실적이에요. 그죠? 내가 일단 뭔가 서핑을 해가지고 수업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의 결과물을 쟀어요.
그럼 나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또 문제를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보고 이해해야 되고 다시 답을 봐야 되고 이런 노력을 과연 할 건가는 얘기죠. 표면적으로 보면 사실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 많은 선생님들이 공유하면서 그 공유를 통해서 내가 수업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고 또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가치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심코 나오는 내재된 권위의식. 아이들이 행복해하면 교사가 안 행복한 경우가 있다. 이것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일치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영시켜야 되고 아이들이 나의 프리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어떤 다양한 시각과 어떤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아이들의 얼굴을 통해서 아이들의 수업 장면을 통해서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분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업은 내 교육은 곧 교사는 아이들과 같은 편 또는 하나라는 생각으로 하셔야지만 아이들은 불행한데 고소하다. 절대. 그러면 반대는 안 될까요? 선생님이 힘들어해. 고소하다. 부모님이 힘들어해. 고소하다. 가능하죠. 충분히. 그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편에 서서 가르침이 아닌 배움을 함께 나눈 이 목적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제 미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실천력도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계시고요. 일단 첫 번째 교사로서 나의 장점이 1번 학생들의 정서에 민감하다. 그죠? 이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51%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우려가 되는 건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다행히 이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이라서 아마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정 중심, 노력 중심, 태도 중심으로 지도하고 평가한다. 과정 지향 결과도 꼭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중심, 애가 이렇게 했는데 성과는 별로 안 나와. 애가 이렇게 했는데 성과는 별로 안 나와. 잦은 성취감이잖아요. 잦은 성취감. 근데 그 과정 내에 너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해봐. 선생님 이번에 못했어요. 너 왜 열심히 안 했니? 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못했니? 이게 이렇게 어려운 한자가 많았어요. 그러거든. 그래 뭐 한자가 많았네. 그러면 줄여주고 선생님한테 뒤에 두 줄은 묻는 걸로 바꾸자 라고 하면서 과정 지형 중에도 꼭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거의 모든 교과목을 좋아하고 공부 방법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힘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자신 있는 거를 먼저 한 수업에라도 라는 걸 해갖고 제가 화두로 하인리 법칙 써놨었어요. 1대 29대 300. 틀림없이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300보다는 400, 500에 더 많이 그 좋은 느낌도 역시 2배수. 그럼 좋은 수업을 가질 가능성도 훨씬 많아지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교과목보다는 확실히 내 거를 시키시다 보면 제가 그 수업 프로그램, 플래시 프로그램 보여드렸잖아요. 반응이 좋으면 전이시키는 게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분야라도 일단 되고 전이성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야. 4번, 학생들에게 솔선수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최고의 교육이에요. 굿이라고 제가 역시 써놨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안 되는 교육이 지시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솔선수범하는 거는 역시 굉장히 큰 방법적인 좋은 장점이시고요. 5번, 꾸준히 노력하면 수업 및 학급 운영 연구에 관심이 많다. 스테디라고 써놨어요. 하고 보이다 보면 더 잘 보일 거고요. 더 잘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 연수가 선생님에게 어떤 힘을 주었으면 연수를 들으면 많은 것이 변하지 않더라도 순간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연수만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교사들과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의 시야를 넓히는 것이 기본적인 바람이다. 연수를 들으면 많은 것이 변한다는 거는 제가 이상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죠? 어떤 연수를 듣고 내가 확 변하고 내 수업이 확 변한다는 건 그건 이상이에요. 순간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이걸 일상이라고 써놨어요. 일상 더하기 변화의 실천이 이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상은 일상, 즉 삼시세끼라는 수업이 없고 그 수업 내에서 내가 알고 배운 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한 경험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추구하는 아까 교육 목표라든지 수업 목표에 대한 이상적인 부분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원하는 수업을 하는데 현실적 문제. 40분 수업 왜 아이들은 시작부터 힘든 얼굴인가 써놨어요. 물어보세요. 그래야 아세요. 야, 니는 왜 수업 왜 도대체 이렇게 듣는 거야? 이걸로 결과론적으로 가요. 앞으로 1년 동안 나랑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니는 수업 하는 게 힘드니? 뭐가 힘드니? 어느 부분을 선생님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선생님이 많으셔야 된다는 얘기. 왜? 어차피 아이들을 투영해서 내 행복한 수업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방향을 안내하는 건 우리가 철학이라고 생각했던 걸 수업 속에 어떻게 녹이는지 제가 보여드리는 게 그거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신경 써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적당히 해도 학생들은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수업 주도권을 교사가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아이들로 가져가면 교사가 수업을 제대로 준비 못했는데 되게 재밌을 때가 있어요. 교사가 수업 준비를 엄청나게 잘했는데 되게 재미없을 때가 있었어요. 결과는 아마 다시 복기를 해보시면 그 수업 속에 아이들 자료가 주체가 되고 아이들이 주인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아이들의 참여가 주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아마 가장 큰 뭐랄까요, 키포인트일 거예요. 세 번째,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학생들에게 더 큰 것을 기대하는 욕심. 자, 이거를 보면은 내가 투입이고 아이들을 산출물로 보셨을 때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즐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회를 좀 해보시면 아이들의 감성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교사가 개그 콘서트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선생님이 실수하는 모습, 선생님이 안 가지는 모습, 선생님이 재밌어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는 함께하는 것 때문에 학생들에게 교사가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주도권을 누가 갖고 내 수업 내에서, 내 사이클링 내에서, 범주 내에서 아이들이 놀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하나의 마중물처럼 제시만 하고 범주는 정해지지 않고 아이들이 퍼져나가는 것만큼이 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번째, 완벽주의. 성향이 살짝 비슷한 부분. 근데 이분은 고효용성을 원하는 완벽주의. 이분은 행동 실천파. 내가 안 움직이면 절대 답은 없어 하면서 계속 시행착오로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면서 지금의 이 말 떨어지자마자 하는 행동 습관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닐 가능성이, 앞에랑 비슷해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좋은 접근 방법들을 서서히 완성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감성을 건드리는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5번,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하다. 이게 현실적 문제라서 많은 선생님들이 수많은 연수들을 받고, 그리고 또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받고, 이건 아닌가 보다 또 받고. 그렇지만 제가 이 연수를 만든 이유는 많은 선생님들이 다양한 수업 방법을 배우시는 게 아니고 수업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통해서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는 지식 전달 방법뿐만 아니라 이런 감성적인 아이들이 뭐랄까 정서적인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까들을 그 방향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연수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써 제가 이전에 선생님들이 스스로를 분석하셨던 내용 자료를 갖고 제가 피드백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앞서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습니다. 학교 방학 때, 학교를 쉬어가면서, 군대 가기 전, 제대 후 저의 성장과 변화 속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보던 사람들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외면한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들이 외면한 그들이 그 일을 하고 있고, 자기를 외면한 그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들은 저마다의 교사와 함께 있는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미완성 상태에서의 선택과 경험으로 어찌되었던 시작하여 지금의 자기의 위치로 가며 자긍심을 갖던 후회를 하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되는 아이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미래의 선택과 경험을 앞두고 있는 그 아이들 말이죠. 그러므로 교사가 편협한 시각과 선입견과 편견을 깨지 않으면 아이들은 또 우리가 겪어왔듯이 그 미지의, 암흑의, 두려움의 터널을 또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사가 저마다의 자성과 다양한 경험 관점으로 터널 전체는 힘들더라도 발 아래, 한 발 앞에 정도 밝혀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그 앞이나 뒤에 또 어느 교사가 불을 밝힐 것이며 그러다 보면 터널 전체를 비출 수도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자시가 되었길 바랍니다.